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꽤 오랫동안 영상 촬영을 못했었는데요. 사실 그동안 칵테일 바들을 좀 돌아다니면서 칵테일 만드는 방법이랑 칵테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많이 배우고 왔어요. 실제 업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칵테일 한 잔 한 잔을 만들어 주시면서 이 칵테일에는 뭐가 들어갔고 어떤 방법으로 만들고 또 얼음은 어떻게 써야 되고 스터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팁들을 많이 알려주시곤 하는데요. 직접 가서 돈 주고 사 마시고 배우고 이런 과정을 좀 겪다 보니까 다시 영상을 찍을 때는 좀 더 그런 팁들을 많이 녹여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칵테일을 찍으면 그런 걸 잘 해볼 수 있을까 고민을 해보다가 이 캄파리라는 술로 칵테일을 좀 만들어서 소개해드리기로 했어요. 캄파리 드셔보신 분들이 꽤 많으실 것 같은데 이 캄파리는 되게 감기약 같은 맛이 나는 술이에요. 그 쌉쌀한 감기약 같은 맛이 뭐가 좋냐고 할 수도 있지만 막상 이걸로 칵테일을 만들어서 마셔보면 정말 중독될 만한 그런 맛입니다. 제가 무슨 칵테일을 만들려고 하는지 벌써 눈치채셨을 거예요. 캄파리에다가 진하고 스윗베르뭇 이렇게 세 가지 재료를 써서 만드는 네그로니라는 칵테일입니다. 네그로니라는 칵테일 자체는 크게 뭐 다를 게 없는데 그냥 잔에다 얼음을 넣고 이 세 가지의 재료를 1대1대1로 넣고 스터에서 만들어준 다음에 오렌지 껍질을 살짝 묻히면 끝납니다. 이 과정을 조금 더 자세하게 제대로 만드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 팁들은 이 네그로니를 만드는 데 뿐만 아니라 어떤 칵테일들을 만들더라도 여러분들이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팁들이 될 겁니다. 우선 얼음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칵테일의 맛이 좀 잘 살아나려면 얼음이 사실 가장 중요합니다. 얼음이 너무 많이 녹아내려도 안 되고 너무 빨리 녹아도 안 되고 그런 것들을 다 신경 쓰려면 우선 얼음의 상태가 되게 좋아야 돼요. 가장 좋은 거는 역시 투명 얼음입니다. 이렇게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칵테일 얼음이나 편의점 돌얼음 같은 게 많이 쓰이는데요. 그런 투명 얼음들을 써야 똑같은 시간이 흘러도 냉장고에서 얼려서 안에 기포가 하얗게 생겨있는 얼음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안 녹고 버틸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마트에서는 투명한 큐브 모양의 얼음을 팔고 있는데요. 이런 얼음을 쓰는 게 칵테일의 퀄리티를 살리는데 가장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얼음이 이 잔에 비해서 너무 작아요. 물론 뭐 얼음을 여러 개 넣어주면 되기는 하는데 커다란 얼음 하나하나를 넣었을 때보다는 이 표면적이 더 넓다 보니까 더 빨리 녹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아예 이렇게 커다란 투명 얼음을 따로 얼려서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사이즈도 적당하죠. 가능한 한 이렇게 투명한 얼음, 특히 잔에 최대한 꽉 들어가게끔 커다란 투명 얼음을 써주시고요. 술을 넣기 전에 얼음만 든 이 상태로 스터를 한번 해줄게요. 얼음만 든 잔에다 스터를 하는 이유는 이 스터를 하는 과정 중에서 얼음이 이 잔을 식히게 되겠죠. 그래서 술을 부었을 때 이 술의 온도가 최대한 빨리 내려가게 돼요. 그래야 이 술을 넣고 나서도 얼음이 최대한 살아있습니다. 이렇게 충분히 저어주시고요. 어느 정도 저어주셨으면 이미 이 잔 아래에 약간의 얼음이 녹아있을 거예요. 이 물들은 이렇게 손으로 위쪽을 받치고 잔을 뒤집어서 물을 다 따라버렸습니다. 이렇게 물을 한번 제거해 주시고요. 여기다가 각각의 재료들을 넣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래도 네그론이라는 칵테일의 포인트가 이 진이란 말이죠. 저는 진의 양을 조금 더 늘리고 스윗베르뭇의 양을 좀 줄이는 편입니다. 진을 1온즈보다 많은 40ml 넣고요. 캄파리는 30ml 넣을게요. 그리고 스윗베르무트는 20ml가 조금 더 넘게 한 25ml 그 정도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 넣어주시고 다시 한번 스터를 해서 온도도 차갑게 낮춰줄 건데요. 이 재료들도 전부 섞이게 하고 온도도 좀 더 낮춰주도록 할게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 캄파리의 맛을 최대한 풀어주는 게 저는 키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캄파리 향이 워낙에 강렬하기도 하고 이 캄파리가 너무 튀어버리면 나머지 재료들의 향들이 다 죽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캄파리를 풀어주기 위해서 스터를 최대한 많이 1분 이상 최대한 많이 해주겠습니다. 최대한 열심히 스터를 해서 섞어줬고요. 마지막으로 이 잔을 딱 입에 댔을 때 그때 코에 딱 들어오는 향이 조금 더 상큼하게 튈 수 있도록 이 오렌지의 껍질을 이용해 줄게요. 뭐 감자칼을 이용해도 되는데 저는 그냥 과일칼을 가지고 이 껍질을 좀 썰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오렌지 껍질을 하나 벗겼는데요. 이 껍질을 살짝 비틀어 주면 이 껍질이 가지고 있는 에센스가 뿜어져 나올 거예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향들이 정말 이 거리에서 제 코까지 들어올 정도로
많이 뿜어져 나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짜주면 껍질에 있는 에센스들이 이 잔에 잘 골고루 뿌려질 거예요. 우선 위에 한번 뿌려주고 다시 펴서 잔 모서리에 쓱 이렇게 문질러 주고요. 그리고 얘를 안에 넣어주면 완성입니다. 이렇게 네그로니를 한 잔 만들어 봤어요. 우선 딱 잔을 입에 대자마자 아까 잔에 뿌려뒀던 오렌지 껍질 에센스의 향이 먼저 느껴지고요. 캄파리의 쌉쌀한 맛, 캄파리가 가지고 있는 그 감기약 같은 쌉쌀한 맛이 이 진이 가지고 있는 주니퍼베리 향이랑 어우러져서 되게 달콤 쌉쌀한 맛을, 되게 달콤하면서도 쌉싸름한 맛을 만들어냅니다. 밸런스가 굉장히 좋은 칵테일이에요. 아까처럼 스터를 많이 해서 캄파리가 혼자 막 튀지도 않고 진의 향도 은은하게 묻어나면서 달달한 스윗베르뭇의 무게감까지 받쳐주는 그런 느낌의 한 잔이 됐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한 잔을 다 비웠어요. 아무래도 들어가는 재료들이 캄파리가 25도, 진이 40도 이렇다 보니까 절대로 도수가 낮은 칵테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한 잔을 마시고 나면 확실히 좀 술이 오른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건데요. 근데 여기서 이거 한 잔 딱 마시고 끝내기에는 좀 아쉬우니까 똑같은 네그로니인데 조금 더 재밌는 레시피를 보여드릴게요. 아무래도 네그로니는 이 진의 캐릭터가 확실히 중요하다 보니까 이 진의 변화를 주면 네그로니의 맛도 확실하게 달라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 진을 좀 강렬하게 바꾸는 뭐 이런 걸 쓸 수도 있겠습니다. 봄베이 사파이어. 봄베이처럼 이렇게 향이 강한 진을 넣게 되면 확실히 네그로니의 캐릭터가 훨씬 더 강력해집니다. 향도 세고 맛도 강렬하고. 근데 저는 이 봄베이 사파이어에다 색깔이 조금 이상하죠? 원래 진은 투명한 색깔인데 조금 어두운 초록색을 띠고 있잖아요. 녹차를 인퓨징을 했습니다. 아무 녹차나 인퓨징한 건 아니고 녹차의 품종 중에서도 제주도 원산의 세작 녹차를 인퓨징을 했고요. 비율은 700ml의 봄베이 사파이어에 15g의 녹차를 넣고 48시간 동안 상온에서 인퓨징을 했습니다. 이렇게 녹차 봄베이를 만들어주면요, 이 봄베이 사파이어의 향에 녹차의 그 쌉싸름한 맛이 더해져서 되게 신기한 맛을 내게 돼요. 봄베이 사파이어가 가지고 있는 그 보테니컬들이 이 세작이 가지고 있는 부드러우면서도 묵직한 느낌이랑 되게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만들어 봤고요. 이걸 가지고 네그로니를 만들면 또 되게 신기한 맛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잔은 녹차 봄베이 네그로니로 가겠습니다. 만드는 방법이나 비율은 아까 전과 똑같이 만들어 줄게요. 녹차를 인퓨징한 봄베이를 아까처럼 40ml, 캄파리도 30ml, 마지막으로 스윗베르뭇을 25ml 넣어줄게요. 그리고 다시 최대한 많이 스터를 해서 캄파리의 맛을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만들었던 네그로니는 제가 오렌지 껍질을 가지고 향을 냈었죠. 아무래도 녹차랑은 또 레몬이 잘 어울리다 보니까 두 번째 네그로니에는 레몬 껍질을 이용해 볼게요. 아까처럼 과일 칼로 레몬 껍질을 벗겨주고요. 겉면에 한번 묻혀주고 그대로 잔에 이렇게 꽂아줄게요. 이렇게 하면 두 번째 녹차 봄베이 네그로니도 완성입니다. 봄베이 사파이어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다는 걸 알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녹차까지 섞으면 얼마나 쓸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 수도 있는데요. 생각보다 엄청 부드러워요. 우선 한 모금 마셔볼게요. 이거는 꼭 한번 드셔보세요. 정말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맛있습니다. 일단 레몬 녹차 조합이 코에서부터 느껴지고요. 먹고 나면 입안에 녹차향이 살짝 느껴지다가 우리가 아는 그 네그로니 맛이 같이 섞여 들어오는데 확실히 묵직한 맛도 있고 그 위에 녹차의 향긋함이 더해지니까 이런 밸런스가 따로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맛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비율로 녹차 봄베이를 만들어 놓으면 사실 이 칵테일 말고도 더 많은 칵테일들을 만들 수 있어요. 뭐 진토닉이라든지 아니면 진토닉이나 진피드처럼 진에다가 간단한 음료수를 섞는 칵테일에 넣어도 좋고요. 김렛 같은 칵테일에 써도 정말 독특한 느낌을 낼 수 있겠죠. 이 녹차 봄베이를 쓰는 칵테일은 정말 네그로니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캄파리랑 밸런스도 좋고 이 봄베이랑 녹차 자체의 밸런스도 좋아서 이걸로 네그로니를 만들고 레몬 에센스까지 뿌려주게 되면 정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정말 새로운 맛을 느끼게 될 거예요. 무엇보다 다 마시고 나서 녹차 향이 은은하게 남거든요. 그 느낌이 정말 좋습니다. 이거는 정말 기회가 된다면 꼭 한번 만들어 보시길 추천드릴게요. 자, 일단 이렇게 오랜만에 돌아와서 두 잔의 네그로니를 소개해 드려봤습니다. 제가 나름 라이브 방송하면서 여러분들께 그냥 간간히 말씀드리던 것도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보여드렸고
이 녹차 봄베이도 꼭 한번 다뤄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다룰 수 있어서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아마 앞으로도 영상이 자주 올라오지는 못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한 잔 한 잔을 제대로 만드는 걸 좀 더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까 합니다. 늘 찾아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또 다음 영상에서, 그리고 기회가 되신다면 라이브 방송에서 또 뵙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영상에서 더 재밌고 알찬 칵테일들 준비해서 찾아오겠습니다.